안녕하십니까. 10페이지 게이지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신촌세브란스병원 부정맥심실 감사원사 박현입니다. 기본이 되는 주제로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장의 수축에 따른 활동 전류 및 활동 전이차를 하상곡선으로 기록한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페이지란 신장의 정기적 활동을 그려낸 도면으로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이너스 노드로부터 전달된 자극이 무심강에서 시작해 바크만스 번들을 타고 왼심강을 탈공급시키며 P웨이브를 그려내고 AV 노드와 히스 섬유를 거쳐 중격을 탈공급시키고 각각 번들 브랜치로 전달된 자극이 푸킨지 섬유로 전달되며 심실을 전체 한꺼번에 탈공급시키면서 QRS 웨이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분급을 시작하며 T웨이브를 그려냄으로써 심장 탈공급의 한 사이클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왼쪽에 PQRS-T로 나타낸 하나의 선의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3차원의 큰 심장에서 일어난 모든 정기적 신호의 방향을 하나의 선으로 그려내기엔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의 선으로 심장의 정기적 신호를 기록하는데 이를 12리드라고 합니다. 12리드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심장의 심전도를 기록하는 리드 1, 2, 3로 구성된 스탠다드 림리드와 AVR, AVL, AVF로 구성된 오그멘티드 리드, 또 수평면에서 바라보는 심장의 심전도를 기록하는 V1부터 V6로 구성된 프리포디알 리드까지 총 12개의 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리드는 1mm 간격의 가는 선과 5mm 간격의 굵은 선이 새겨진 모는 종이에 기록되며 표준 기록 속도는 초당 25mm이고 표준 전이 증폭기는 미리볼트당 10mm로 기록됩니다. 즉,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전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2개의 유도들은 심장의 정기적 자극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각각의 유도들은 심장을 찍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심장을 주축으로 특정 각도로 카메라를 여러 개 비치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는 다수의 심장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해 찍은 심장의 사진을 합성한다면 당연히 심장 전체의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심전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보입니다. 방금 전 카메라에 비유한 유도는 심장의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번 유도에서 보이듯 플러스 전기 자극이 전극을 향해 다가온다면 심전도는 양성파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1번 유도에서 보이듯 플러스 전기 자극이 전극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심전도는 음성파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번 유도처럼 전극이 경로의 중간 부위에 있다면 심전도는 다가오는 전기적 에너지만큼 양성을 보였다가 멀어지는 만큼 음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바이페이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유도가 어떻게 심장의 정기적 흐름을 기록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카메라를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이냐, 즉 각각의 유도는 어떠한 방향에서 심장의 활동 전이차를 기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림리드는 4가지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탠다드 림리드와 오그멘티드 리드를 구성하는 전극입니다. 부착 위치는 라이트 암과 레프트 암. 레프트 암은 각각의 어깨와 팔 사이에 붙여야 하고 라이트 레그와 레프트 레그는 각각 복부부터 발목 사이에 붙여야 합니다. 즉, 림리드는 심장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 팔에 붙이는 전극은 어깨와 팔 사이, 다리에 붙이는 전극은 발목부터 복부 사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RA 리드는 팔목에 붙이고 LA 리드는 어깨에 붙이면 리드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극을 몸에 부착하면 스탠다드 림리드의 벡터는 완성됩니다. 스탠다드 림리드는 오른손, 왼손, 왼발을 연결하는 양극 유도, 바이폴러로서 가장 중요한 리드 2를 말씀드리면 오른손은 음극, 왼발은 양극입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심전도 모니터링을 할 때 보통 리드 2를 주로 설정해서 보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리드 2의 벡터가 우상에서 좌하로 흐르는 심장의 정기적 흐름의 방향과 가장 유사하여
파형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드 1, 3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스탠다드 립리드의 각각의 리드는 라이트암, 레프트암, 레프트 레그 중 각각 하나씩을 음극과 양극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라이트암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레프트암을 음극, 레프트 레그를 양극으로 하는 리드 3는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라이트암, 레프트암, 레프트 레그에 대해서는 각각 음극과 양극을 구성하는 전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이트 레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라이트 레그는 접지 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EKG 장비 측 전원과 인체를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그라운딩 역할을 함과 동시에 라이트 레그 드라이브라는 회로를 통해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증폭사지 유도라고 불리는 오그멘티드 립리드입니다. 오그멘티드 립리드는 AVR, AVL, AVF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AV는 오그멘티드 벡터, 즉 증폭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폭사지 유도는 각각 라이트암, 레프트암, 레프트 레그를 양극으로 설정하는 단극 유도, 유니폴라 리드입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하나의 전극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림 속 AVL 리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VL 리드는 이렇게 왼팔을 양극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오른팔과 왼 다리를 연결한 중심 단자를 음극으로 하여 얻어집니다. 즉 각각 전극 하나씩을 음극과 양극으로 설정하는 스탠다드 립리드와는 달리 오그멘티드 립리드는 하나의 양극과 두 개의 음극을 사용하므로 세 가지 전극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전극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전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름처럼 증폭사지 유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전 버전의 단극 유도는 사진 속 W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 W라고 표시된 점은 오른손, 왼손, 왼발을 연결한 전이평균을 나타낸 가상의 점, 즉 WCT라고 불리는 윌슨 센트럴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전 버전의 단극 유도는 이 WCT를 음극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는 것처럼 전이차가 너무 작아서 파형의 크기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한 중심 단자를 음극으로 사용한다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나듯 이전에 사용했던 파란색 화살표보다 50% 증폭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레프트 레그를 양극으로 사용하는 AVL과 레프트 암을 양극으로 사용하는 AVL과 리드 1일지라도 오른팔만을 음극으로 설정하는 리드 1과는 달리 오른팔과 왼 다리의 사지 전극을 연결한 가상의 전을 음극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방향은 비슷하지만 AVL이 리드 1보다 더 윗방향으로 나타나며 다른 유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그멘티드 립리드는 스탠다드 립리드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서 더 다양한 위치에서 심장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심장 정면의 정기적 흐름을 보여주는 립리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심장의 수평면의 정기적 흐름을 보여주는 프리코디알 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서 1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 내에 붙여도 되는 립리드와는 달리 프리코디알 리드는 그림과 같이 정확한 장소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일렉트로드를 위치시킬 때는 사람마다 다양한 체형으로 인해 기준점이 없어 붙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보통 니플을 기준으로 많이 위치시키시는데 니플을 기준으로 프리코디알 리드를 위치시키는 것보다 이쪽 루이스 앵글이라고 불리는 스터널 리지를 기준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스터널 리지란 흉골 위쪽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똑같이 튀어나온 구조물로서 그 사이에 지방이 쉽게 침착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촉지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아래가 세컨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 위치를 기준으로 두 개의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더 내려가면 V1과 V2의 정확한 위치가 됩니다. 그 후 쇄골 정중앙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V4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렉트로드를 위치시키기 수월할 것입니다. 프리코디알 리드는 단극 유도, 유니폴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전극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V1부터 V6까지
각각의 전극은 양극의 역할을 하고, 이전에 오그멘티드 림리드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RA, LA, LL에 연결된 전극선을 모두 하나로 연결한 가상의 기준점인 WCT가 음극의 역할을 하며,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V1부터 V6까지와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것이 프리코디알 리드입니다. 따라서 림리드 중에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WCT라는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되므로 프리코디알 전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V1부터 V6까지는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프리코디알 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리드는 기준점과 양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떨어진 리드를 제외하고는 잘 나올 것입니다. 흉고 유도에서 R웨이브는 V1에서 S웨이브가 R웨이브보다 더 큰 RS형부터 시작해서 좌측으로 가면서 점점 R웨이브는 커지고 S웨이브는 작아지는 형태를 가지는데, 보통 V3나 V4에서 R웨이브가 S웨이브와 1대1이 되는 트랜지션, 즉 이행대 지점을 지나면서 V5 지점에서 가장 큰 R웨이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장의 여러 방향의 정기적 흐름이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벡터를 계산해보면 항상 두꺼운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말은 즉 심실의 정기적 흐름은 이렇게 AV 노드에서부터 시작하여 좌심실의 끝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V1부터 보겠습니다. V1에서 V5까지 갈수록 심실의 정기적 흐름의 방향과 해당 유도들이 가까워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V5로 갈수록 R웨이브가 점점 커지는 이유이고, V5를 지나 V6로 가면 정기적 흐름의 방향과 멀어지게 되므로 다시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심장의 모양이 돌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심장의 회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그 기준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심장의 회전은 전후축 회전과 장축 회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장축 회전은 심천부에서 심기저부를 올려다보거나 횡격막 하부에서 심장을 올려다볼 때 심장의 회전하는 모양에 따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사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누워있는 사람을 발 쪽에서 바라봤을 때 심장을 왼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 회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 회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시계 방향 회전을 주었을 때는 좌심실이 더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 반시계 방향 회전을 주었을 때는 좌심실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쪽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보통 V3, V4 사이에 있던 트랜지션 존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였을 때는 이렇게 좌심실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으므로 V1, V2로 향하게 될 것이고, 이쪽 시계 방향 회전을 하였을 때는 좌심실이 더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V5, V6를 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EKG의 생성 원리와 열두리드의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올바르게 놓여진 열두리드는 이 심장의 특정한 해부학적 영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리드가 심장의 어떤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두리드의 아나토미컬 그룹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리드 2, 3, AVF는 임페리얼 리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좌심실 측벽을 향하는 AVL과 리드 1은 라테랄 리드라고 합니다. 라테랄 리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V5, V6 리드 역시 라테랄 리드로 나타냅니다. 좌심실 측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V1과 V2는 세프탈 리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V1과 V2는 라이트 벤트리클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세프탈 리드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 속에는 여러 정기적 방향이 있지만 그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항상 두꺼운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1과 V2의 리드는 라이트 벤트리클과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근육 두께를 가지고 있는 septum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프탈 리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좌심실의 안테리어 월에 근접한 V3, V4는 안테리어 리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리드 그룹은 심근경색의 위치를 진단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맥이 발생하는 위치를 추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발표를 맡게 되면서 12리드 베이직이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나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12리드 EKG 엑시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선생님이 림리드 붙일 때 약간 위치를 바꾸면 다양하게 데이터가 바뀌어갖고 네. 잘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 검사실에서는 그 림리드 붙이는 게 선생님마다 딱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숄더 부분에 붙이는 분도 있고 암에도 붙이는 분이 있고 다양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위치 정보가 선생님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심전도 붙이는 선생님, 검사하신 선생님마다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치 정보가 바뀐다고 하는 게 왼쪽 오른쪽 그 대칭을 맞추면 위치 정보가 어디에 붙이든지 그렇게 많이 틀어지진 않고 어깨에 붙이고 한쪽은 어깨에 붙이고 한쪽은 왼팔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러면 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부정맥 시술실에서는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다 정해진 위치에 그냥 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그 디피블레이터 보면 맨날 흰 건바 해갖고 3개만 붙이잖아요. 네. 거기는 아래 맵잖아요. 네.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레졸루션을 보면 사실 저희 거보다 덜 센시티브하고 잘 보이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이게 사실 라이트 레그를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적지 전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리드 1을 보면은 LA와 RA를 쓰지만 거기에 레프트 레그가 비어있는 그 전극 자체를 적지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P에서 위치를 확인할 때 리드 1, 2, 3가 한꺼번에 다 뜨지 않는 이유가 리드 1을 쓸 때는 이제 레프트 레그를 적지 전극으로 쓰고 리드 2를 쓸 때는 이제 그 레프트 안쪽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